반갑습니다. 자리하세요. 오파드입니다. 오늘은 라퍼지 스토어와 함께 주간 콘텐츠죠. 중개 플랫폼이자 검수업체 아니다. 그냥 갑질업체다. 갑질업체. 네이버의 아들 크림입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. 크림 얘네는 컨텐츠 말을 날이 없다고. I can do this all day. Yeah, I know. I can do this all day 라고. 하도 업보가 많아서 그냥 예전 더킹이란 영화에 나오는 검사실 창고 같아요.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, 골라 먹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 그런 창고. 거두절미하고 오늘 크림의 폐악질은 뭐냐? 긴 말 할 거 없이 글 제목으로 보여드리죠. 네, 간단하게 보관 판매로 제품을 팔기 위해 크림의 창고로 제품을 보냈고, 처음엔 보냈을 당시엔 크림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100점 정상 검수 합격을 시켜놓고, 이후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했는데 사이즈가 잘 맞나 확인해봤는데 안 맞는 거야. 이거 우리 크림은 소비자보호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소비자보호원의 민원도 몇백 건이 쌓여도 개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판매하려고 했을 때 그때 크림에서 검수 판정을 번복해버린 거죠.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, 크림이 그만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검수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수가 개판이란 거예요. 이게 어떠한 사유 때문이건 회수가 되고 다시 새 상품인 채로 크림의 제품이 가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, 이거 회수되기 전에 여러분이 사서 크림택 떼고 신었다? 그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다? 알잖아. 크림택 떼면 이제 우리 거 아니라고 나몰라라는 거. 환불도 못 받고 크림 기준 문제 있는 제품이라 크림에 그대로 팔면 95점 혹은 검수 보류가 걸려서 구매한 가격 그대로 파는 건 어림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시거나 그대로 여러분한테 귀속템이 되는 겁니다.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냐고요? 네, 당장 저만 해도 수차례 당했거든요. 뭐 여기서 그래도 결국 다시 재검수도 철저히 한다는 거니까 크림 검수가 더욱 믿음직스러워지는걸? 네.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제발 키보드에서 손가락 떼고 몸 쓰는 일만 할게. 말 대꾸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할게. 애초에 처음부터 잘했어야지. 그리고 검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단 거라니까. 100점에서 95점으로 판정이 바뀌는 사건들이 있는데 95점에서 100점으로 판정이 안 바뀔까? 제발 생각 좀 부탁할게. 그리고 검수 기준이란 게 사실 아무 의미 없단 걸 다시 한번 증명했죠. 아, 의미가 있긴 하네. 자기네 거는 하자 있어도 없다고 구라쳐서 잘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팔아먹기 아주 좋긴 하겠다. 그리고 사실 저렇게 검수 판정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 대기업, 업계, 독점이 무서운 이유. 그냥 갑질 횡포를 대놓고 부려버린다는 거. 어떤 갑질?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판정이 바뀌는 것은 크림의 잘못인데 왜 내가 그걸로 피해를 봐야 하지? 라는 것을 알 것이고, 당연히 크림의 귀책 사유니 크림이 책임을 져주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문의를 넣겠죠.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, 여기서부터 개판입니다. 그냥 사바사 케바케예요. 답변이 갈립니다. 그 답변이 갈리는 이유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? 그딴 거 당연히 없습니다. 알잖아. 크림 CS센터의 앵무새 로봇 답변, 전화로 물어보면 유관부서 도돌이표. 아무튼 그래도 전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거래 시점 기준? 아, 이것도 진짜 개판인 게 어떤 사람은 2달, 어떤 사람은 1달, 어떤 사람은 2주, 또 어떤 사람은 1주. CS 체계조차 안 갖춰져 있었던 거죠. 최근엔 결국 저 기간이 짧은 게 대체로 유리하니 일주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같긴 하던데, 아무튼 저 거래 시점 1주 내 최고 거래가로 보상을 해줬었거든요. 뭐 이거면 그래도 만족할 만하지. 근데 두 번째, 최근 대부분의 답변, 이제는 그냥 유효기간 1달짜리 10,000포인트 주고 퉁쳐버립니다. 이것도 사람들마다 달랐던 기간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저 무적의 10,000포인트더라고.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내로남불이잖아요. 전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. 판매자가 크림 지들처럼 명백한 잘못도 아닌 실수만 해도 거래 금액의 10%에서 15%를 페널티로 징수해가고 정지도 시키면서 지들이 검수 잘못한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도 안 지고 고작 10,000포인트로 모든 것을 퉁칩니다. 아, 그러면 그냥 우리도 롤렉스 같은 거 1-2천만 원짜리 팔아도 다 겉파내고 10,000원으로 퉁치자니까? 이 크림이 얼마나 불공평한 약관을 이용자들에게 들이미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?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크림의 문제점은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. 내가 구매하거나 처음 보냈을 때의 제품은 니들이 정상 제품이라며 왜 다시 보내니까 없던 하자가 생긴 거냐, 이에 대한 사진 등의 자료를 요구하면 또 안 줍니다. 이러면 이 댓글 내용처럼 제품을 바꿔치기, 빼돌리기를 했는지 이용자들이자 피해자인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. 이 부분도 사진이나 검수 CCTV를 보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가야나 보여준다고 하니 뭐 말 다 했죠. 요약 1. 크림은 지들이 한번 봤던 제품 판정도 밥 먹듯이 바꾼다. 2. 이용자들의 실수엔 엄격하게 거래 금액의 %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징수해가지만 크림은 실수가 아닌 본인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책임도 10,000포인트로 퉁쳐버린다. 3. 제품이 바뀌었는지 사진 등을 요구해도 안 준다. 고로 바뀌어도 이용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봤는데 확실히 크림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긴 했나 보더라고요. 제가 20년, 21년도 정도 때 민원 넣으면 그냥 무적의 방패처럼 다 튕겨냈는데
이번엔 공정위에서 봐도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가 아닌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신고를 해달라며 절차까지 안내해주더라고요. 크림 관련은 하도 얘네가 법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,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얘네 기자분들 취재할 때도 그냥 구라를 밥 먹듯이 치더라고. 아마 공정위 같은 데서 뭔가 조사를 하거나 문의를 해도 또 구라를 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뻗대고 해서 또 답변 기간 연장하고 막 그래갖고 아마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민원도 그만큼 걸렸으니까. 그럼 또 그 답변이 올 때까지는 또 다른 크림의 사건 사고와 잘못된 점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갑니다.